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비욘디 차정원 PD입니다. 네.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병원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선도하는 병원이죠. 올해 개원 90주년 기념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EBS 명예 출신 교수님들과 함께 매번 유익한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은요, 건국대학교 병원 양악수술센터의 김재승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여러분들께 저희 김재승 교수님 소개를 드릴게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양악수술의 대가이시죠. 선생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명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건국대학교 병원 치과 양악수술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한 7,000에서 8,000번의 수술을 집도하셨고요. 그리고 수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미적 턱 교정 수술 그리고 양악 수술의 두 얼굴의 저자이시기도 한 교수님 오늘 함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방송 진행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미인과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양악수술센터 김재승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 분야를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해왔고, 또 그거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성원을 얻고 있어서 저도 또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우, 멋지십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진료 철학도 궁금해요.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저는 그 뷰티풀 양악수술이라고 합니다. 뷰티풀 네. 양악수술이요? 네, 뷰티풀 하면 뭐 아름답다 막 그런 거에만 관계되어서 보이지만 우리가 축구 선수가 그 골을 아주 멋있게 넣어도 뭐라 그러죠? 와, 뷰티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경치가 좋아도 뷰티풀. 그쵸. 뷰티풀이라는 말은 그 우리가 그냥 뷰리인 건 이제 원래 뷰티, 미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멋진? 훌륭한. 그런, 멋진, 훌륭한, 참 잘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런 어떤 일을 했어. 굿잡 그러잖아요. 맞아요. 굿잡.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게 멋지다. 뷰티풀 그런 건데 무엇에 대해서 멋지냐면은 저는 제가 얼굴 뼈를 수술하잖아요. 우선 뼈를 수술을 잘하고 그래서 그 얼굴 뼈가 하는 기능이 있죠. 씻고 그 다음에 말하고 얼굴 뼈 속에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숨 잘 쉬고 그런 어떤 기능적인 거를 제일 근본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죠. 두 번째로는 그럼요.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왜냐하면 있잖아요. 턱이 얼굴을 반 정도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얼굴을 또 만족스럽게 하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잘하면 그 수술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존감이 높아지면 또 좋은 친구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 그 다음에 뭐 매력, 아름다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존감, 세 개를 같이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지금까지 수술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도움으로 새 인생을 다시 되찾아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아주 그런 것보다는 이제 거기에 저도 이제 이 프로에 나와서 항상 얘기하듯이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요. 네. 함께 가야죠. 네. 자기는 예를 들면 뭐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잘 가르쳤다. 집에서 학생도 열심히 공부 같이 해야죠. 그래도 숙제를 열심히 해야죠. 영어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쳐줬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버리죠. 그럼요.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축구 선수나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노력이 또 많이 차지한다. 그거를 이제 인식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주제는 이제 양악수술로 하는 얼굴 디자인이에요. 이 주제로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교수님. 그래서 뭐 디자인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옷을 디자인한다? 네. 그것도 옷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나에게 딱 맞아야 예쁘죠. 네, 그리고 지금 딱 맞아야지 이쁘다 그랬는데
잠옷은 딱 맞으면 안 되지. 조금 여기 편하게. 추리닝 있잖아요. 예, 운동할 때. 네. 그렇지만 또 뭐 그런 운동복도 그 어떤 데는 딱 붙어야죠. 체조 선수가 뭐 헐렁헐렁 거 입고 뛰면은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듯이. 그럼요. 그래서 각 용어마다 다른데 이제 어떤 기능적인 면을 많이 이제 저는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표정도 기능이죠. 아주 예쁜데 웃질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교수님 내용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양악수술 전반적으로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저희가 이제 강연 끝나고 한 분 한 분 자세히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양악수술로 하는 얼굴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은 조금 말한 것 같이 기능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력적이어야 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디자인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아마 이 분야에서 제일 뭐 방송이나 그런 데서 좀 많이 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은 제가 요건데 요거 저기 뒤에 창고 가면은 이렇게 모델이 쫙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술한 그 지금까지 한 수술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 게 아니고 좀 하다가 어렵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저런 거를 좀 보관해놔요. 그래갖고 저거 옛날에 어떻게 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잠깐만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어땠었더라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모델을 찾아보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제 그 하나 그 모델인데 이거를 준비를 항상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거는 없고 좀 어려웠다. 그래서 다음 수술에 꼭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악수술로 하는 얼굴 디자인에 있어서 우리 보통 그 턱에 치아가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씹어야죠. 수술은 잘했는데 잘 안 씹혀. 기능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차는 예쁜데 잘 안 가. 안 가. 그러면 정말 짜증나죠. 그럼요. 그래서 차의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의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분은 이 아간면 부위는 잘 씹고, 그 다음에 호흡이 잘 되고, 그러니까 말이 잘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얼굴형과 표정,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져. 그래서 여기는 타이지 티아모토의 그림인데, 얼굴 뼈를 수술해갖고 치아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얼굴 겉에 보이는 것도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네. 우리 뇌도 만족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항상 했다시피, 양악수술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다 해야 되는다든지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좀 심해서 기능적인 문제를 좀 회복하고 싶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출발을 하는데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만족을 하는데 그 모양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하는 편이다. 드러나니까. 저번에도 이제 얼굴이 예쁘면 뭐 마음도 착할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아도 착하게 보이니까 문제다 이거지. 이런 아주 다양한 얼굴들이 있죠. 다양한 얼굴. 네. 그 보면 치아도 다 다르잖아요. 치아가. 물리는 게.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거 여기서 뭐 여기 비대칭이 있고 치아가 잘 안 물리지만 이게 비정상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다양성 중에 한 가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숲에 보면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소나무는 좀 꿀뚱꿀뚱하잖아요. 요새는 또 소나무도 바르긴 하더구만. 그런데 어떤 나무는 좀, 그러니까 약간 어떤 나무는 좀 뭐랄까 가치도 많고 그런 나무를 어떤 예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양성이다. 어느 한 가지를 꼭 우리가 한 방향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건 개교합, 비대칭 교합, 네. 무턱 교합, 이거는 이제 돌출입 교합, 요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근데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노력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성을 거부하는 어떤 그 조물주에 대한 약간 저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너무 어려운 말인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분들이 부정교합이라 그런다고요. 부정교합. 근데 부정교합은 충치나 뭐 풍치나 그거랑은 좀 달라요. 충치나 풍치는 뭐가 만들죠? 세균이 만들죠. 그렇죠. 이를 안 닦아서 생기는 뭐 치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세균이에요. 그리고 풍치는 왜 생기죠? 그것도 세균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원래 아니죠.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이렇게 몸에 보면 정형외과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부정교합하면 치아가 잘 안 맞는다. 치아가 잘 안 맞는다 그래요. 근데 그걸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치성 부정교합. 치아가 조금 색달아서 여기서 네. 보면 여기가 치아가 여기 바르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조금 나왔죠. 이게 부정교합이에요, 이것도. 아, 하나만 그렇게 그러면 튀어나와요?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나온 이게 정교합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잘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잘 맞는 것 빼고는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부정교합, 정교합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어중간한 교합이다.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없죠. 네, 근데 그 부정교합이라는 그 말이 너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듣기 싫다고요. 네? 부정적이라고. 하나만 틀어줘도 부정교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이제 이 때문에 치아가 틀어져서 생긴 거고, 네. 요거는 치아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잇몸뼈는 조그만데 너무 커요. 약간 제 앞니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교수님. 옛날에. 지금? 지금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치아가 없어서. 그래갖고 부정교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치성 부정교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 있는 거는 치성 부정교합도 있지만 이건 턱이 삐뚤어져서 네. 이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서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서 이거는 골격성 부정교합이래요. 그러니까 치아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이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나오면 주걱턱성 부정교합, 뒤로 들어가서 무턱성 부정교합 이렇게 좀 다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그 탐 크루즈를 보면 이분은 뭘까요? 이분이 잘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교합이냐? 그렇지 않아요. 치아가 이쪽에 하나가 없어요. 맞아요. 그때 그렇게 설명해 그리고 주셨어요. 얼굴도 비대칭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잘생기셨죠? 그게 좀 조화가 잘 어울리셔서 그런가요? 그분이 이렇게 키도 안 크잖아요. 네. 근데 그 조화라고 왜 생각하죠? 그러게요. 그분 옆에서 보면 코가 너무 이렇게 생겼어. 키는 진짜요? 크지 않고 그 얼굴은 동료 배우였으면 약간 크구나. 그게 뭐냐면 연기력이죠. 연기력이 좋으니까 주연을 많이 하니까 돋보이는 거예요. 돋보이는 거. 그럴 수 있겠네요. 잘나 보이는 거예요. 네. 예? 뭐 명품 백이 왜 좋아 보이겠어? 이거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인기가 그러니까 높으니까 더 이렇게 좋게 그 생각하죠. 좋아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보면 레아 세이두잖아요. 레아 세이두 뭐 화면에서 보일 줄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치아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살짝 벌어져 있어요. 네. 무슨 마이클 타이슨처럼. 근데 프랑스는 좀 이런 미적인 거에 대해서 좀 다양성 이런 배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네. 그럼 이건 부정교합이 아니에요. 부정교합이에요. 부정교합이죠. 그렇죠. 굉장히 미녀긴 하지만 근데 아주 빼어나게 미녀는 아니잖아요. 아주 고전적으로 정말 미녀는 아닌데 연기를 잘하는지 또 개성이 있으니까 개성이라는 게 어떤 이상한 개성이 아니라 연기 잘하고 그러니까 또 그 나름 매력이 있어서 예뻐지는. 그래서 치성 부정교합이 있고 골격성 부정교합이 있고 네. 이것이 보통 같이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골격성 부정교합이 왜 생기냐? 여기 보면 아래턱이 이렇게 나오면 치아가 이렇게 삐뚤어져요. 꼬인다고요. 어긋난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 부정교합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아래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아래 이렇게 쭈그러들죠. 이래서 이게 주걱턱성 부정교합이다. 그래서 아래턱이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상급 부정교합이래요. 상급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 보면 1급 부정교합, 2급 부정교합, 3급 부정교합 해갖고 1급은 약간 약한 거,
2급은 좀 중간, 3급은 아주 센 거.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안 그게 좋아지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턱의 위치가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반듯한 걸 1급이라고 한 거예요. 아. 그 다음에 턱이 들어간 걸 2급. 2급. 그 다음에 나온 걸 3급이라고 했는데 왜 무턱을 2급이라고 했냐면 그게 미국 사람 앵글이라는 사람이 정했기 때문에 미국은 무턱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자기 눈에 많이 보는 걸 2급이라고 하고 좀 적은 걸 3급으로 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나라 사람이 부정교합을 골격적으로 분류했더라면 주옥턱 2급, 2급. 무턱 3급 그렇게 돼서 그 각자의 취향껏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아래턱 이렇게 나오면서 치아가 이렇게 꼬이는 거를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턱인 경우에는 아래턱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 자라고 아래가 이렇게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아랫니가 바깥으로 뻗친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인지 주옥턱인 부정교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랫니를 보면 아랫니가 뒤로 누웠으면 그건 주옥턱 부정교합. 네. 앞니가 아래 앞니가 앞으로 뻗쳤으면 그냥 무턱. 무턱 부정교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비대칭은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비대칭 경우는 무조건 이제 턱이 틀어지면서 치아가 꼬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서 턱이 삐뚤어지면 치아도 삐뚤어지고 꼬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게 되는 거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 아이 사실 너무 귀여워요. 얘가 지금 컸어요. 그래서 좀 전만해져서 저기 손녀 따님이시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침 삼키는 연습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코로 숨 쉬는 연습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다가 12세 때는 이제 약간 뭐 어떤 장치 갖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한 15세 되면은 입천장을 벌리는 게 있어요. 그런 이 방법은 한 5, 6년 전서부터 좀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세가 되면 고치려면 이제 수술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꼭 고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 수술을 받기 전에 저렇게 교정을 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 교정이랑 이 교정은 달라요. 이 거예요? 교정은 수술을 받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요? 그렇죠. 네. 그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이 오면 이제 비대칭으로 조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니의 중심이나 아랫니 중심이 이렇게 비틀어지기 시작하죠. 보여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부모 마음에 좀 비뚤어진 것도 보이거든. 근데 치아는 확실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이 조금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죠? 다시 이렇게 맞춰보려고. 대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치아가 위치하는 그 위턱에 아래치아는 아래턱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삐뚤어지면 요거 한 2mm 정도 삐뚤어진 거거든요. 이 교정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력을 하다가 그냥 그 정도에 멈췄어. 더 이상 안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교정으로 나 고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진행돼서 턱이 더 삐뚤어지고 치아도 더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많이 삐뚤어졌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아까 걔가 이제 다 성장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술해갖고 치아도 맞추고 얼굴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완전 반듯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얼굴 디자인을 해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뷰티풀 양악 수술이라고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그 치과 의사 신문에다가 이제 낸 적이 있는데 뭐냐면 기능을 우선 개선해야 되겠다. 얼굴이라면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면을 면을 끊는 게 어렵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호흡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기능을 우선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기능만 개선해 갖고는 환자분들이 만족을 못 한다. 왜냐면 옷이나 집도 아주 잘 지어지고 단단하게 지어졌어요. 단단하게. 근데 모양이 없어. 그래도 이왕이면 예쁜 집이 더 좋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서 겉모습까지 예쁘게 했을 때 양악 수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 잘 졌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잖아.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 그래서 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얼굴이 뭐죠? 얼굴이라는 뜻이 얼이 살고 있는 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모습이 좋아야지 안에 들어가서 안에 내 살고 영혼이 안에 싶다고.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리고 남들도 저 집 가고 싶어. 그럼 그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술하면서 오늘 이제 저희 그 개원 기념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이 되면 노하우. 제가 어떤 거 수술하면서 어떤 점을 강조해서 하나 그거를 이제 전체가 아니라 프린시플 원칙이 있고 어떻게 하느냐가 노하우죠. 좋아요. 프린시플이 공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공유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교합이 있잖아요. 교합. 치아를 맞추는데 우리가 이건 무턱 교합이고 이거는 주걱턱 교합이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보통은 다 뭐를 생각하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턱이 자라서 아니면 턱이 자라지 않아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주걱턱이 됐다고 합시다. 주걱턱이 우리나라에 더 많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똑바로 이렇게. 근데 어디를 맞추냐면 주로 앞니를 맞추려고 한다. 아까 처음부터 다시 살짝 보여주세요. 만약 이렇게 돼 아까 있으면 원래 주걱턱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금니를 이렇게 다 맞추려고 앞니를 맞추려고 한다고요. 맞춘 다음에 보면 어금니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교정도 그래요. 그러면 씹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정을 받으셨잖아요. 받았는데 어금니는 환자분이 신경 안 써. 그래요? 치과에서만 신경 쓴다고요. 그래서 앞니가 안정적으로 맞으려면 어금니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는 거 외에 이 폭이 맞아야 돼요. 폭. 아까 그 늘리는 그 교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우리가 옷을 맞추는데 길이는 맞아. 근데 폭이 안 맞아. 안 들어가죠, 그러면. 안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잘 안 돼. 그리고 앞에만 살짝 맞춰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위턱이에요. 위턱 치열이 이렇게 세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밑에처럼 벌려준다고. 벌려서 이렇게 치아 배열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집어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거는 물론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만 턱을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그 친숙했었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친숙하지가 않아서 수술할 때 이걸 하려 그러면 한 단계, 두 단계 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005년 그때부터 그냥 필요하면 해요. 물론 환자분들이 좀 뭐랄까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턱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모양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가 앞뒤로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좌우가 잘 맞는 게 중요해요. 폭이. 요건 좀 환자분들한테 그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오늘 이제 제가 수술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어떤 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이 폭에 중심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여기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수술하기 전이에요. 근데 턱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좀 보여요. 조금 삐뚤어진 상태인데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게 한 2년인가 3년 된 후에요. 잘 맞지 않아요? 모양은 예쁜데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왔었어요. 한 2달 됐나? 한 10년 된 다음엔 이렇게 여기 안에 이가 다시 들어갔죠. 근데 그 정도는 살짝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괜찮죠. 괜찮지만 이렇게 살짝 괜찮은 건 뭐 별 문제는 없지만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요새는 이런 환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가운데 좀 잘라서 이렇게 벌린단 말이에요. 그게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더 잘하려면 이런 방법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술 경과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수술 시간도 더 걸리고, 그 리스크도 더 많죠. 치아 변색이라든지. 그래서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수술하는데 이제 이걸 설명해 주면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그러면 솔직히 조금 여기를 가운데서 쪼개드니까 네, 또.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모르게 살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요새 진짜 무슨 수술하기 전에 설명해 주는 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수술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환자분들 이해시켜드리고 이제 그래서 싫다고 다른 데서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기능적으로도 훨씬 좋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상자가 여기만 살짝 맞는 것 같아도 뒤까지 푹 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냉장고에 많이 있는 게 뭐가 있죠? 그 용기 있잖아. 락앤락이요? 락앤락 같은. 그래서 용기에 있으면 전부 다가 잘 맞고 딱딱해야지. 앞뒤만 맞고 옆은 안 맞아요. 그럼 안 다치죠. 그러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좀 환자들이 무서워하니까 환자들이 무서워하면은 우리도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솔직히 수술이 너무 아플 것 같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더 아프진 않아요. 그래요? 그게 그리고 더 치유하는 데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폭을 맞출 때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이걸 보여주면 상당히 무서워해요. 이게 이제 수술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거 폭을 맞춰주는 장면. 무섭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운데 여기 이렇게 자른다. 그게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거부감을 많이 갖긴 하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씹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앞뒤가 맞고 그 다음에 좌우도 맞게 수술해야지 그 상태가 오래 가거든요. 앞니만 맞고 어금니는 안 맞는다. 그러면 앞니도 나중에는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발음 잘 하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 보면 치아가 이렇게 좀 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여요. 이가 이렇게 떠 있는 게 들려요. 그럼 발음이 좀 새는 소리가 날 것 새는 같아요. 소리가 나고 약간 타다다 약간 타다다. 그런 소리가 나고 또 한 가지는 침이 튀어. 사회생활에 조금. 그래서 아니 그거 갖고 이거 갖고 뭐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을 잘 맞춰주는데 좀 사소한 거라도 맞춰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죠. 그렇죠. 이것도 왜냐면 컴플렉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럼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이렇게 이가 안 맞으면 상당히 불안정해 한다고. 특히 부모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건 보험이 돼요. 여기도 보험이. 그러니까 치아가 앞니가 안 닿고 어금니 하나 살짝 닿을 정도 되면 네. 그거는 보험이 되는 보험이 항목, 된다. 보험이 된다. 그리고 이제 호흡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서 보면은 요 화면으로 볼런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요 기도거든요. 기도가 굉장히 얇아요. 한 요 정도 되면 한 6m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지름이. 그 다음에 여기는 수술한 다음에 한 10mm 정도 됐죠. 그래서 무턱인 경우에는 아래턱을 꺼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좋아져요. 물론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이 꼭 기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수술했는데 기도가 열려서 소음이 원활해졌다 그러면 그건 수술에 의한 간접적인 혜택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 근데 반대로 나 숨이 답답해서 수술하려 그래요. 그러면 수술한 다음에 무조건 좋아지냐? 또 그건 아니라.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살은 안 뺐는데 그게 좋아지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체질적인 문제도 있다. 그래서 특히 주걱턱 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상당히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턱을 뒤로 집어넣으면 기도가 좁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냥 잘라야 되는 거예요? 혀를? 아니요. 턱을. 아니, 밀려 들어가면 기도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위턱을 앞으로 꺼낸 거예요. 위턱을요? 네, 위턱을 앞으로 꺼낸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아래턱만 잘해갖고 집어넣으면 아주 수술 기능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굳이 양악을 하는 거는 그 위아래턱을 해서 어떤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모양에 대한 조화도 있지만 어떤 기도, 기능 그런 거에 있는 거죠. 아래턱만 너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숨이 막힌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기가 기니까 이것만 뒤로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그렇게 해서 오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위턱을 빼서 이렇게 밸런스를 그렇죠. 맞춰주는 거죠. 네. 그래서 호흡이 이거 수술하는데 많이 참고로 한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만약 궁금해하는 게 이제 양악수술과 턱관절 이상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비욘디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는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환자분들이 양악수술을 할 때 턱관절을 하나의 고쳐지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오거든요. 근데 양악수술에서 턱관절은 잘 안 고쳐져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TV에 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이 당신 왜 수술했어요? 그러면은 뭐 잘 씻기 위해서 그런 거는 설득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냥 예뻐지고 싶어서 그거 했어요. 그렇게 말하기 싫고. 그럼 어떻게? 턱관절이 나빠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턱관절이 움직일 때 요 안에 우리 허리 디스크처럼 디스크가 있어요. 허리에 있는 디스크. 근데 그거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움직이지 않아요. 허리에 있는 거는. 그래요? 쿠션 작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움직여요. 마치 뭐처럼 움직이냐면 여기에 문 이렇게 있잖아요. 문 보면 여기에 경첩이 있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때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어깨에도 조금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고 네. 이 턱관절도 이 슬라이딩이 되는 턱관절이에요. 관절이에요. 슬라이딩, 미끄러진다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슬라이딩 되면서 회전한다. 그래서 긴글리모 아스로이달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경첩은 이건 회전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게 번개가 푹 났잖아요. 번개불이. 그러면 치아가 안 맞아서 이게 잘 안 다치면 이 경첩이 어떤 해가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게 문이 헐렁해. 안 맞고. 그러면은 경첩에 너무 무게가 걸리겠죠. 그래서 헐렁. 뜯어지잖아요. 예. 하중에서 내려가잖아요. 반대로 너무 빡빡하게 맞으면 잘. 또 그 경첩에서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와서 이제 나 관절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그 양악수술 안 고쳐져요 얘기하는 거는 그 턱관절이 불편하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하죠? 일로 째야 돼요. 관절을 째서 관절을 고쳐야 되잖아. 근데 환자분들은 이걸 고쳐서 여기를 고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환자분들이 다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때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턱관절을 얘기를 하면 좀 더 치아가 맞는 것보다는 아니면 미적인 어떤 욕구보다는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면 턱 수술하는데 나 이가 안 맞아서 턱 수술 할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교정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 얼굴 쪽으로 좀 턱이 길어서 턱 수술을 해. 그러면 무슨 턱 수술이야. 근데, 위험해, 하지 마. 근데 엄마 나 관절도 아파. 그럼 그래? 병원에 한번 가보자.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쌓여왔던 거나 그런 소인을 이 양악수술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 그래서 수술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째고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있으면 항상 자기가 먼저 했다는데 이건 정말 내가 86년인가 85년 처음 했어요. 선생님께서요? 근데 이 수술이 세계적으로 많이 없어진 게 인공관절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네. 없어진 게 관절의 안쪽은 볼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만 보이지. 이런 내가 말씀드렸죠. 다음 방에 이런 조인트, 이런 손가락이나 팔굽이나 그다음 무릎은 이렇게 해서 딱 열어요. 그러면 관절이 다 보여. 다 보이죠. 근데 이거는 얼굴은 그거는 관절을 분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첩을 이걸 고치려면 어떡하죠? 이거 나사를 다 풀러. 그래갖고 거기다 기름도 주고 그래갖고 다시 붙이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 보이는 건 10분의 1이고 10분의 9가 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 거기 신경이 엄청 뇌신경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이 얼굴로 나오는 신경이 12가닥인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건드리다가 마는 그렇게 돼버려서 수술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악 수술하면 관절 고치려고 하면 이건 잘 안 고쳐져요. 정말 고치려면 턱관절을 수술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리스키하다. 그리고 여길 째려고 그러면 안면신경도 있는데 얼굴이 돌아가면은 관절은 편해졌는데 안면신경이 돌아갔으면 그거는 뭐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게 아니라 그건 정말 그래서 턱관절 양악 수술과 턱관절 문제에 있어서는 이 주걱턱은 관절이 튼튼해요. 그래서 소리 나는 거 오케이. 괜찮은 근데 거예요. 무턱인 경우에는 수술하면 자꾸만 재발돼.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구강 아간면외과 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돼하는 게 관절을 어떻게 위치시킬까? 그걸 항상 고민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위치시키냐면 감이에요, 감. 감이요? 필링. 그럼 정말 선생님처럼 많은 수술을 하셨던 분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네. 예? 그 느낌이 오죠. 예를 들어서 오늘 눈썹 잘랐는데 좀 삐뚤어졌네. 근데 내일은 바르게 되겠지. 모르지. 그렇죠. 눈썹을 아침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감이 굉장히 많이 상해. 감. 뭐 로봇 수술하면 로봇이 수술해 줍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해줄 것 근데 같아요. 어디에 대해서 정확하냐고. 어디에 대해서. 축구에서 골 넣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넣겠어요? 못 넣죠. 그냥 그날의 여러 가지 운이죠. 동족에서 슛을 놓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10년 전에 제가 학회 가서 발표한 건데 이게 좀 도움은 될 것 같다. 이렇게 관절 이렇게 환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관절을 편안한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한 2mm 정도 긋고 네. 이게 잠깐만 떨어져 내려오거든요, 관절이. 왜냐면 전신마취라니까. 그러니까 수술하러 딱 들어가면 비대칭도 관절이 약한 대로 쑥 쏠려버려요. 그러면 쏠려버리는 거를 기준으로 수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환자 옆에서 보고 나서 그거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쏠려진 상태로 해야지 수술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것만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제 이렇게 후배 선생님들한테랑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사실 그렇더구만요. 그게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죠. 다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어서, 네. 형님 그거 해보니까 좋던데요. 이 말 내가 별로 한두 명밖에는 못 들었어. 진짜요? 이거 논문에 되는 거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재발이 덜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잘 씻고, 그 다음에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잘하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뭐가 어려운 점이냐면, 그러면 기능적으로 좋아졌습니까? 하고 중에서 음식을 잘 씹게 됐어요? 하고 질문하면 어떡하죠? 평상시에 식사 잘 하시는지. 아니, 전에보다 잘 씹혀요. 그런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 네네네. 근데 그건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수술 전에 음식을 햄버거를 하나 갖다 주고 이거 삼키지 말고 한번 씹어보세요. 한 10분 줄 테니까. 진짜 그렇게 하세요, 교수님?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증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그래갖고선 직접 완전히 보셔야죠. 그 분쇄된 음식물을 딱 갖다 놓고 네. 그걸 잘 보관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다 끝나서 교정 끝난 다음에 햄버거 또 주고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해야지 과학적인 건데 그게 저도 어저께 백신 2번째 맞았거든요. 축하드려요. 근데 아직 이렇게 쌩쌩하니까. 네. 근데 10명 해놓고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렇지.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백시네이션에서 이게 접종해갖고선 성공률이 90%다, 6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해보고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각 개인이 씹어서 그 뱉어놓은 거랑 수술하는데 뱉어놓은 거를 잘 봐야 되잖아. 근데 안 하지. 그건 뭐냐? 왜 기능적인 거냐? 그냥 잘 씹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거기서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게요. 씹긴 씹지만 그게 정확하게 씹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 결과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공부를 그거 했으면 정확히. 영어 공부를 했으면 영어 성적이 나와야지 그 영어 선생님이 잘 가르쳤다고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네. 그냥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성적은 안 올라갔지만 그런 거 곤란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그 환자분들이나 그 분들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될 것 같지만 과학적이 않은 부분도 많다. 그게 더 많을 거예요. 과학적이 아닌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학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그거를 이렇게 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침에 어떻게 화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 맨 처음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딱 순서를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이라 그러지. 어떤 날은 여기에다가 어떤 날은 여기에다가 과학적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그런 게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데 이 양악 수술의 이제 얼굴 디자인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매력이에요. 매력. 얼굴 기능이 1번. 첫 번째가 기능. 두 번째가 이제 얼굴의 매력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이게 파리에 갔을 때 몽마르트 언덕이에요. 가보고 싶어요, 진짜. 저번에 한번 나왔었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 모델이지 모델. 돈을 주고 모델들이 여기 1명, 여기 2명, 여기 3명. 그리고 이 몽마르트 게 뺑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화가들이 있어. 화가. 이거 본 것 같아. 지난번에 보여주신 것 같아요. 화가들이 있다고. 예? 저는 여행 가면은 이제 이거를 가끔 하는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분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야지 팁도 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리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얼굴이 다르고 물론 자기 얼굴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 음식으로 치면 MSG를 가미하듯이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의 요소를 이렇게 첨가를 해서 줘야지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름다움의 요소를 이 화가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가가 다 똑같을까? 다 다르겠죠. 이 사람들이 정말 잘 그리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지 않지. 왜요? 선생님 그래도. 아니, 여기 앉아있지 않아. 다른 데 가서 모델 작업실에서 정말 뭐 엄청 비싸게 팔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도 그 얼굴 수술할 때 미적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하냐. 이거 내가 매번 얘기하던 거야. 이게 네페르티티 여왕, 그다음에 미로의 비너스, 프리델리케 공주. 이거는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그 성모 에피타에서 나온 건데 이분들은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렸죠? 그냥 본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 그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 미켈란젤로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400년 만에서 1500년대 그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15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죠. 본인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근데 그 상상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지. 남의 그림을 보고 나타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게 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이제 이런 거로 남아 있다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이나 이 동양에서는 이제 뭐 기분 나빠하는지 하나도 안 남겼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서양들은 우리보다 조금 앞선 게 뭐냐면 기록을 남겼다는 게 앞섰어. 기록. 그래서 옛날 거 보고 알잖아. 저 사람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쌓여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싫어하고서 버리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뒤를 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할 것도 다시 해야 돼.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내가 나이가 드니까
새거만 좋은 게 아니니까 결국 보면 똑같은 거야. 옷 새로 사봐야 그 스타일이야. 집에 갖다 놓은 거랑. 다시 그 유행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딴 얘기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미적인 거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기준은 어떤 기준은 그리고 어떤 거는 첨가되고 어떤 거는 삭제되고 그래갖고서 이제 도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델 리케 공주를 그린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각이죠. 고테프리드 샤도우 이분이에요. 이분. 이게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거를 다 분석을 해뒀어. 우와. 물론 이거를 더 전에 한 사람은 그 1500년대에 그 알프레드 디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다 해뒀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프리델 리켈 공주를 보고선 아니면 이런 걸 보고선 아름답네 하고서는 집에 가서 해보려고 그래 봐봐. 못하죠. 어떻게 하죠 그럼? 다시 보고 베끼지 않을까요? 어떻게 베껴요? 그 그림을 훔쳐서? 아니요. 어떻게 구글 베껴요? 이미지 검색해서. 이미지가 아니지만 이미지는 그냥 평범한 건데 조각을 어떻게 만드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뒤통수랑 이 거리는 얼마.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3D 하지만 이거를 어떤 얼굴이나 그런 거를 딱 보고서는 건물조차도 정말 잘 졌네. 예? 똑같이 해봐면 못해. 그거에 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면은 입체적인 도면이 아이언맨 같은 데서 이렇게 슉 이것만 나오는 거지. 진짜 보는 거는 이런 평면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면이 있어요. 저도 한다. 있어요. 근데 그게 3차원 도면은 필요가 없다. 이게 3차원 도면이지. 그렇죠, 맞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얼굴뼈를 수술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얼굴뼈 잘 살릴 양악 수술해요? 양악 수술은 얼굴 턱 수술해요. 근데 그거를 참 뼈 예쁘게 생겼네.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죠. 그거로 나온 것만 보는 거죠. 얼굴형 예쁘다. 그래서 그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판단을 요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참고로 하는 거예요. 참고. 1:1:1 비율.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율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뼈보단 얼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머릿속에 다 이제 입력이 돼 있죠. 네. 그리고 환자 볼 때 이걸 재봐요, 사실은. 근데 재도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엄청 다르죠. 그리고 대부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돼요. 프로토타입.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에 맞춰서 이제 한다. 이렇게. 그리고 양악 수술로 이제 얼굴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주걱턱형을 그냥 원래 스트레이트하게. 그 다음에 뭐 안면 윤곽으로 넓은 거를 좁게. 그 얼굴형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칭성 고칠 수 있죠. 대칭성. 그 다음에 얼굴의 비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치아가 턱에 박혀 있고 그거 위아래를 그 어긋난 걸 고치니까 그거를 이제 뭐랄까 잘 맞추는 거야. 치열과 교합을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술 바꿀 수 있어요. 입술.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들어가면 좀 입술이 들어가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위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거를 꺼내면 좀 뭐랄까 순박해지는 양상. 이게 위가 이렇게 쑥 들어갔으면 좀 뭐랄까 비아냥거린다.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나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줄 근데 수가 왜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지 난 참 모르겠어. 그러게요. 그렇잖아. 할 때 좀 그런 입모양을 가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정 바꿀 수 있죠. 왜냐면 표정이 이게 턱이 이렇게 아프면 표정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입모양 때문에도 표정이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자꾸만 소리 나고 쩝쩝 소리 나고 입이 안 닫히니까 그걸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은 고쳐질 것 같아요. 눈이요? 안 고쳐질 것 같아요. 눈이
안 고쳐지죠. 그렇죠. 근데 턱이 이렇게 큰데 턱이 들어가면 눈이 커져요. 왜냐면 얼굴이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눈이 커지지. 그럼 무턱은요? 무턱은 앞으로 빼면은 약간 작아지겠네. 근데 얼굴형이 조화스러우면은 각 부분이 약간 돋보여.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마음이 편하죠. 기분이 좋아진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뭐 밤에서 갑자기 낮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변해져요. 점점. 우리 그 보디빌더들이 그 근육이 생기듯이 하루 그냥 죽어라 하면은 이렇게 갖고 나오나? 아니죠. 살짝.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말까. 거기다가 또 뭐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무척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다가 또 하루 이틀 안 하면 푹 꺼져. 맞아요. 그러면 또 그 낙심하고. 애인 만날 때는 또 열심히 하겠지.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라는 것도 이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단련. 그러니까 맨날 우울하면은 그냥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악수술하고 내가 겉모양을 고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숨쉬기 힘들고 이 안 씹어져서 좀 짜증 났었는데 기능적으로도 좋아지고 미적으로도 좋아지면 기분이 좀 좋아진다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그렇죠. 왜냐하면 옷을 좀 입는 거 좋은 거 하나 입으면 기분 기분 좋잖아요. 좋지. 그날 그러면 날. 눈빛이 달라지 안 달라지?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래서 싹 다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다 고치고 싶은 게 제 욕망인데 그것도 성격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매번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 양악수 턱을 움직일 때 어떤 점, 아주 여러 가지 점을 복합해서 제가 하지만 그 어떤 점을 좀 주안적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겠어요. 저번에 조금 얘기는 했는데, 네. 저번에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보여주셨던 거죠. 그렇죠. 이번은 지금 주걱턱 케이스인가요, 교수님? 이분이요? 네. 이 사람은 여기 이름이 비욘디예요, 비욘디. 비욘디 모델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저번에 이제 화면이 여기 있어서 잘 아마 이걸 시청하는 분들이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턱이 이렇게 나왔으면 치아가 앞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치아가 앞으로 나와서 치아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치아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턱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이 턱이 여기군요. 턱이 앞으로 나왔는데 치아는 뒤로 누워 있다. 아까 그거는 말씀드렸죠. 주걱턱에서는 아랫니가 뒤로 누워 있다. 그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아랫니를 이렇게 펴고 해야 돼. 펴고. 앞으로. 미리. 네. 빼서. 그다음에 위 치아는 뒤로 좀 집어넣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수술 전에 이거를 좀 심하게 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심하게.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수술할 때 위턱을 좀 꺼내고 네. 그다음에 위로 약간 얼굴을 작게. 이것도 키가 좀 작은 사람은 얼굴은 작게 해요. 신체 비율이 중요해요. 신체 비율이. 키가 큰 사람은 구태여 그런 점에서는 좀 신경을 덜 쓴다고. 왜 키가 큰 사람, 아주 큰 사람은 정말 밑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여.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원근법인데? 그래도 욕심낼 수 있잖아요. 더 얼굴 작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만 이렇게 두꺼워져. 그래서 여기보다 괜히 다른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얼굴을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게 이제 조금 그 환자분들이 이제 뭐랄까 자기가 이렇게 바뀌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그쵸, 많거든요. 기대가 더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우리가 얼굴 뼈를 움직여서 얼굴 살을 간접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움직일까 그거는 얼굴 살의 두께 여기 보통 보면 여자분들 보면 한 13mm 남자는 한 15mm 이 두께가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 너무 많다 그러면은 위턱을 앞으로 움직일 때 살에 묻혀버리죠. 스펀지 두꺼운 스펀지처럼.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얇으면 그 표현이 많이 돼요. 많이.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보면 위턱을 앞으로 움직였을 때 코끝은 한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mm를 움직였다? 네. 그러면은 1mm가 코끝이 올라와요. 아, 그러면 코가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선생님, 차 PD는 1mm도 정말 그럼요. 많은 변화예요. 이렇게 올리면은 조금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어넣을 때는 코끝이 약간 떨어져요. 또. 응? 그래서 그 위턱을 뒤로 집어넣을 때 여기 요 인중이 한 30%. 네. 그래서 5mm 수술했다 그러면 한 1.5mm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랫입술이 또 한 반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래턱이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우리는 주걱턱이 많으니까 그래서 75%, 80%, 90% 아래턱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근데 이렇게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나서의 결과물이랑 어느 정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보다는 더 예쁘게 나오죠. 진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평면이잖아요. 이렇게 3D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는 건 3D로 보아서 네. 그냥 눈빛이 있잖아. 훨씬 예뻐요. 실물이. 더 생동감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마네킹 얼굴 보는 거, 마네킹이 아무리 예뻐도 이건 나올 테지만 그냥 웃는 그 배우라든지 이게 훨씬 예쁘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된 환자 이거보다는 실제 얼굴이 더 예쁘죠. 그래서 눈빛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요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본 이유가 이제 요 환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주걱턱이 심하지 않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조금 나온 상태예요. 치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근데 양악 수술하고 요 정도 된 거예요. 많이 이게 일자가 지금 됐네요. 가만히 보면 요 발치 교정 안 했어요. 네. 요 코에서 요 윗입술로 넘어오는 게 한 75도 정도 된다. 지금 그 커브가 보여요. 커브가 보이죠? 네. 이렇게 각도지 각도. 비순각.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것 거기는 같아요.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정. 교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중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교정. 그래서 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정을 할 때 이제 발치를 하거나 그러면 여기 입술 각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양악으로 이걸 회전시킨 거예요. 아까 그 뭐죠? 회전시켰으니까 이 코랑 이 입술이 일자가 됐죠. 그렇죠. 90도지, 90도. 네. 90도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만족하면 더 하고 싶죠. 욕심이 생기죠. 네.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코를 높였어. 어머. 그러니까 코가 더 커졌으니까 이 각도가 더 이렇게 된 거지. 다시 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악 수술에서 이 비순각을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좀 그 단순하다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나 시골풍스럽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너무 밋밋하면 또 매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 사람은 한 110도 90도에서 110도 되면은 서양 사람들 대부분 옆 얼굴 보면요 얘가 축 떨어져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 있어. 저는 여기 각도도 중요한.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갖고 양악 수술을 해갖고서 너무 회전시키면 그걸 양악 수술 얼굴이라 그래. 양악 수술에서 그래서 이분은 코를 높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갖고 불만족스러우실 것 그렇지. 같은데. 그래갖고 코를 뺐어요? 아니 내가 더 인간적이라 위턱을 앞으로 꺼내줬어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승도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재수술하는 건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게 왜냐면 했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옷을 샀는데 처음에 했던 게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황당하지 않아? 처음에 옷이 예뻤는데 거기에 이제 욕심내서 이렇게 패치도 붙이고 뭐 막 했어 했는데 그랬더니 너무 또 정신 사나운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옷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수술을 다시 해야 돼서 위턱을 앞으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약간 생동감이 있게 돼갖고 근데 그게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당연히 만족스러웠으니까 됐지만
또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괜히 했네. 왜냐면 우리가 얼굴 수술이라는 게 자꾸만 손을 쓰면 될수록 탄력이 적어져요. 탄력. 그래서 그 점을 많이 저는 이제 인지를 하죠. 이게요, 바로 나오네. 얼굴살이 처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과도한 시계 방향 회전은 얼굴이 처진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 회전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여기가 입술이 각도가 이렇게 실제 환자를 내가 이렇게 도형화한 한 거예요. 이런 환자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턱이 무턱이 되고 턱 끝이 이렇게 처진다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나이 들어 보이지. 아. 그래서 양악 수술할 때 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걸 많이 숙이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생동감이 있는 게 더 낫더라고. 생동감이.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얼굴 정면에서 병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이 큰 편이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약간 순박하지. 그러니까 입이 나왔으면 여기가 나왔으면 입이 두툼하면 입술도 나와 있죠. 그렇게 하면 도시적이지 않아. 도시적으로 하려 그러면 이제 뭐 이를 빼고 그다음에 수술도 이렇게 뒤로 넣는 걸 하죠. 근데 요즘은 또 근데 입술 필러 해가지고 두껍게 하는 그렇지. 게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근데 이제 그건 입술이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건 양악 수술은 입이 나온 사람이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너무 이렇게 입술이 얇으면 그 약간 뭐 빈약한 티 난다 이런 말 있잖아. 근데 끝까지 말을 요새 세상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툼하면 좀 순박한 느낌이 나고 너무 들어가면 얌체가 없고 그렇잖아. 근데 그래서 매력적으로 조금 나오면서도 그 중간자적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옆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입이 많이 들어가면 입술이 작아져. 입술이. 이렇게. 그것도 안 예쁘죠. 그렇죠. 그래서 교정을 발치를 4개를 하고 하면 입이 작아지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은 이제 보통이 되는 거죠. 좋은 효과. 그렇죠. 근데 입술이 얇은 사람이 이를 4개 빼고 하면 조금 작아질 수 입술이 있다. 작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입이 이렇게 도톰했는데 이렇게 작아졌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어머 진짜 많네요. 도톰한데 입술이 작아졌다니까. 그러니까 요건 이를 4개 발치하고 했지. 입술이 훨씬 뭐 예뻐졌어요. 근데 모양이 이분은. 근데 이제 하여튼 입술이 윗입술보다는 아랫입술이 더 두툼한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근데 이제 윗입술이 조금 더 도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할 때는 할 수 없어서 발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입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입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위턱을 저번에도 말씀드린 위턱을 이렇게 넓히는 방법이 있다. 이를 뽑지 않고 치아를 넓히죠. 치아를 이렇게 넓힌 다음에 거기다 배열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뼈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치아를 배열하죠. 이렇게 하면 입술이 어떻게 되냐?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입술이 작잖아요. 여기 이렇게 오그라들었잖아요. 윗입술이. 네. 그런데 입이 이제 벌려졌으니까. 이렇게 벌리고서 아까 같이 배열하니까 다 수술 끝나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입술이 더 시원해 길어지는 보여요. 거죠. 네. 원래 입술 사이는 눈동자의 안쪽 림바 거기에 걸치는 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다 개선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수술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방향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갈등이 될 때 그걸 한다는 뜻이에요. 갈등. 우리가 수술할 때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얼굴 살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얼굴 뼈를 예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이게 수술한 다음이거든요. 아이고, 수술한 다음. 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뼈가 이게 정상적이에요? 여기 보면. 뼈가. 아니요, 살짝 좀 달라요. 다르죠? 네. 근데 살짝이 아니라 엄청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여기가 쑥 들어가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정말 굉장히 울퉁불퉁한 소나무 같은 거야. 근데 이 사람 얼굴은 어때요? 수술한 지 한
3개월 된 얼굴은 사람이 반듯해요. 반듯해. 근데 이 사람 얼굴이 이랬었거든요. 여기 진짜 많이 변했네요. 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뼈가 여기 문제가 좀 있어갖고 다른 데서 수술 못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경우를 이제 누누이 많이 했거든요. 케이스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건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냥 일반 양악 수술도 하시지만 좀 어려운 케이스도 네, 많이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하다 보면 많이들 오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아주 명쾌한 게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나? 이거 얼굴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걸 갖고 왜 그러세요? 그 설득을 시켜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여기다가 다 할 수.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환자들이 네. 이 수술 여기 수술 있잖아요. 이 수술 이 마우스가 있는 이 수술을 보고서 좀 불만족스럽다 이게 혹시나 그래갖고 다른 데 가서 요새 병원에서 CT 다 갖고 갈 수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해보니까 그 다른 그 수술하는 원장님이 아니면 교수님이 뼈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죠. 여기 이렇게 딱 이거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뼈가 비대칭이네. 뼈가 그러면은 수술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그다음에 나한테 컴플레인하러 왔을 때 이거 보세요. 이거 뼈가 이거 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설명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사전에다 얘기를 해줘야 돼. 사전에 이거는 이마에서 안 되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수술한 다음에 요새는 각 병원에 다 CT를 그냥 여기서 카페 갈 수 있어요. 이거 보고선 들고 와서는 그 조금 색다른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시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CT를 처음에는 안 찍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검사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가 모양이 대칭적으로 예쁘기보다는 바깥에 저희 얼굴이 예쁜 게 훨씬 그렇죠.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뼈는 솔직히 조금 달라 보이지만 아니 이걸 어떻게 고쳐? 못 그러니까요. 고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 살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표정 있는 얼굴이 더 매력적이다. 여기 보면 요 마네킹이죠, 마네킹. 네. 예, 마네킹에 자기가 프랑스 니스 갔을 때인데 거기 모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모자 파는 가게에 이제 요 얼굴 모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모자가 씌워져 있었어요. 여기서 이 모자를 벗기고 찍느라고 모자 한 개 샀어. 아 진짜요?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벗기고 사진을 찍고 모델이 모자 상점인데 모델이 막 한 4줄 있었어요. 4줄. 다 찍어왔지 제가.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옆에 요 여자가 있더라고요. 네. 요 분은 뭐냐면 그걸 뭐라 그래요?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연주가. 이렇게 바스킹으로 남자 한 명이랑 이 여자랑 같이 이제 내가 프랑스 말은 모르니까 아니면 프랑스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막 얘기하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하지만 요 분이 매력적이에요. 요 분이 매력적이에요. 왼쪽 분이 더 매력적이에요. 이게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생긴 거로 봤을 때는 이게 비율, 대칭성, 그쵸. 마네킹은 그걸 다 고려해서. 조합해서 만든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그 표정 있는 얼굴이 더 매력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술할 때 이런 점을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조각가가 아니잖아요. 얼굴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또 우리가 얼굴 살과 표정 근육이 있잖아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웃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 있고 우울할 때 사용되는 근육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술할 때 이 위턱을 수술하면 여기 자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코 주위에. 없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환자들이 컴플레인하는 게 코가 퍼진다. 지금 웃을 때 코가 퍼져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웃을 때. 그렇게 코가 퍼진다고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수술하고 나서 다 꼬맨 다음에 거기를 한 번 더 쪼매줘. 콧볼을 퍼지지 않게요? 쪼매주는데 이게 이제 살을 째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살을. 그래서 요 웃을 때 요 광대근, 그 다음에 윗입술을 끌어올리는 거, 코 좁히는 거, 요 광대근은 타치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을 받으면 웃는 게 좀 어눌해져. 표정이 잘 안 져진다고요. 나이 들면 웃어도 잘 안 웃어지잖아. 어색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아래 입술 같은 경우에도 요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는 근육 요것도 잘 꼬매줘야 돼. 안 그러면 여기가 쪼글쪼글한 것도 잘 생기고 그렇다. 그러면 진짜 좀 더 표정이 우울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그래서 이걸 수술할 때도 이제 잘 해서 하는 게 그래서 얼굴 표정이 좋으려 그러면 어떤 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얼굴뼈를 수술해 갖고 얼굴을 자연스럽고 표정이 좋은 얼굴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그 얼굴뼈의 크기를 확 줄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옷이 헐렁헐렁해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잠옷같이 옷이 막 나오면은 길거리 다닐 땐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모양도 안 예쁘고요. 그런 것 같이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웃을 때, 울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게 표정이 잘 살아나면서도 매력적이어야 돼. 저번에 내가 왜 서씨라고 얘기했죠. 중국에서. 그건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수술한 다음에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입꼬리가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수술한다고 다 좋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너무 줄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돼요. 살이 남아서. 얼굴 살이 남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줄이면요. 그러면 물론 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뭐 그냥 조각하듯이 떡주물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갈등이 생긴다. 이 사람 입이 약간 다물어지기 힘들게 만들까? 아니면 입이 확 다물어지게 만들까? 근데 환자분들은 뭘 모르고선 자꾸만 한 가지만 요구를 얼굴 작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수술 때 위해서도 선생님 얼굴 작게 해준다고 그러셨죠? 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잘라. 그러면 입꼬리가 이렇게. 그래서 수술할 때는 그 평정심을 나한테 좀 흔들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한 부탁은 안 그래서 해주셨으면. 입이 안 다물어지면 턱 밑에 복숭아 씨 주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랫니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술하면서 얼굴 뼈랑 얼굴 살의 관계. 근데 선생님 그럼 얼굴뼈를 줄이면 그 남는 살을 같이 뭐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흉터 생기지. 좁고 이렇게 보면 그러게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나. 그 남는 살 하는 거, 뭐 고양이 수술이라고 여기 인중 긴 사람 자르는 거 있는데 내가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 흉터가 이렇게 생겨. 여자들은 화장하면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얼굴 표정이랑 얼굴 살의 관계를 뼈를 수술할 때도 내가 살을 손대는 게 아니지만 그 관계를 잘 이제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비대칭 수술할 때도 이렇게 웃을 때 잇몸이 이쪽이 많이 보이냐? 비대칭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수술할 때 이쪽이 잇몸이 하나도 더 안 보인다. 더 보여야 되는데. 그럴 때 위턱을 돌리는 거의 양이 좀 달라져요. 물론 확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한 1mm, 1.5mm? 또 기분이지 약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할 때 뭔가 이게 뭐 자루 잰 듯이 척척척척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좀 그거예요. 왜냐면 너무 머릿속이 아는 게 많으니까 조금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냥 옛날 같은 젊었을 때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A, B, C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A, B, C, D, E, F, G, H까지가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선택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환자가 요구사항까지 겹쳐지게 되면 더 이제 고려하실 사항이 많아지시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얼굴 살이랑 얼굴 비대칭이었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얼굴이 바뀌면 표정이 변한다. 여기 이 환자분은 사실은 이제 자기 사진을 써도 좋다고 몇 번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수술 전날이에요. 여기 앉아있을 때 찍은 거야. 근데 수술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다. 에? 그렇죠. 기뻐 보이세요? 그래서 표정으로
그래서 수술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여기 지금 상담실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한 석 달 후에 내원할 때 벌써 눈빛이 싹 달라져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들어오시면 수술이 잘 된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교정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그 어떤 이런 그 몸 전체까지 이렇게 잘 다듬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 뭐 지방 흡입을 했다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그 벌써 꾸미고. 복장서부터 달라요. 복장서부터 다르고 화장법도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딱 봤을 때 눈빛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눈빛이 제일 요새 코로나 때가 아니어도 잘 되고 안 되고는 딱 눈빛 보면 알아요. 뭐 불만족한 거 있으면 벌써 나도 그쵸, 인상 찌푸리면서 들어오시죠. 눈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저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수술한 다음에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 마음이랑 같이 융합돼 갖고. 그러니까 그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건 잠깐 세속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알바 자리도 이게 좀 좋은 데로 이렇게 더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간 좀 아까 얘기했죠. 누가 그 뭐죠? 그 미션 임파서블에 그 사람이 잘생겼냐? 톰 크루즈요? 톰 크루즈 잘생겼어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국 배우 뭔가 잘생긴 사람 분위기가 많아. 멋있는데.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죠. 그 사람 달리는 게 매력적이야. 근데 그 매달리는 사람이 키가 크면 그 달리는 걸 못해. 달리는 연기는 작은 사람만 할 수 있어. 성룡이라든지. 크면은 굉장히 분할 것 우스워요. 치타 착 달리잖아. 근데 거기 기린이 폼이 없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액션 영화에서 이 달리는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큰 사람들은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다른 걸로.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술하면서 이제 양악 수술에 대해서 이제 그로스에서 디테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환자를 결국은 일을 잘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앞뒤에 맞는 것도 맞춰야 되고 폭도 맞춰야 된다 했잖아요. 그거는 기능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하는 공간. 네. 그쵸? 그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라고요. 단지 이제 거기서 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발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뭐 발음이 좋아지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경상도 사투리 한 사람이 갑자기 서울말 쓸 수 있겠어요? 연습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연습이 얼만큼이나 걸리겠어요. 근데 수술 잘못돼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네. 배우들은 목소리는 좀 좋아져요. 뭐냐면 턱이 작으면 에에에 거린다고요. 목소리가. 이거 좀 울림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숨이랑 노래 부르는 것도 이게 숨이잖아요. 노래 잘 부르세요? 아니요. 제가 그때 노래 조금 배워봤는데 결국 노래 부르는 거는 발성이고 뭐 그러죠. 숨을 잘 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이 잘 쉬어지면은 내질러지지. 이제 그래서 근데 수술 잘못돼서 그거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안 되죠. 되죠. 그래서 그 발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수술하면서 그래요. 씹는 어떤 효율이나 그 다음에 어떤 기도나 그런 거는 내가 좀 감안을 하지만 발음이랑 그런 거, 턱관절은 그게 너무 부정확해서 내가 거기까지 하면서 하면은 아까 G까지 한다? 알파벳 다 넘어가도 못해. 너무 고려 대상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10m 앞에서 저기 봤을 때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얼굴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보고서는 어떤 이상하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크로 에세릭이라고 그래요. 멀리 보는 에세릭. 원거리 미. 그 다음에 한 2m에서 볼 때는 눈 사이의 거리. 네. 그 다음에 코의 크기, 입술의 크기. 이런 비율.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니. 이렇게 봤을 때. 괜찮다. 그 다음에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그 다음에 한 50cm.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치아라든지 그런 게 자세한 게 보이죠. 이걸 마이크로 네. 에세릭. 그런데 이 표정은
10m에서도 보입니다. 맞아요. 멀리서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벌써 여기가 알이 하나 생겼다. 그건 뭐예요? 즐겁게 웃고 있는 웃는 거지. 알이 생겼다. 그쵸? 입술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멀리서도 보인다고 해서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수술하면서 좀 고심이 되는 거는 이 환자가 이거 갖고 만족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고민하면서 해요. 이렇게 수술하면서 이 환자, 아까 그 환자 있죠? 네. 수술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수술 받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불만족이 되면 교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근데 이제는 좀 수술 케이스가 많고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가려요. 어떻게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뭐랄까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달걀을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못 먹어요? 계시죠. 알러지가 있는 사람. 얼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옷을 바꿔보니 그게 자기한테 안 맞는 거야. 안 맞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성격적으로도 많이 돼. 그래서 내가 탐탈탓 이 세 가지는 그런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탈이 건강이 나쁘면 수술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탈이죠, 그게. 그리고 네. 탐, 이 욕심이 이거로 뭔가 이거 해갖고 2차적인 향상이 있길 바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얼굴을 고쳐갖고 친구 관계 좋게 하려고 그런다? 그건 아니죠. 친구가 좋아지면 모를까. 그 다음에 연극하는데 나 엑스트라 하다가 조연 정도는 해야 돼. 안 되지. 그거 연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탐이 너무 세서 나는 감히 내가 그것까지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얘기 안 하는 게 문제지. 그 다음에 탓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분들은 벌써 여기 앉았을 때서부터 엄마 탓 많이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누구든지 다 탓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 탓에 거기에 나까지 휘말려 들어가면 제가 조금 힘들어지실 수 있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이 수술에 대해서 어떤 알러지를 갖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오이에도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오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또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알러지가 아니, 오이에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이 참 얼마나 신선해 보여. 그 참 그러니까요. 시원하고 등산 가갖고 먹으면 이거 갖고 뭔가 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턱관절 맞추는 것도 얘기했지만 요금 징그럽지만 요게 네. 이제 아래 절개를 하고선 다시 꼬매줄 때 여기다 이렇게 이 근육까지 잘 꼬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코 봉합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턱이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거기가 쑥 들어가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나머지 하나 뼈를 다 해. 근데 요거 하는 게 요거 하는 게 한 10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도 끝에 이렇게 뻥긋하게 했죠. 요거는 이제 혹시 환자가 빼기를 원할까봐 요거 녹는 거로 또 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디테일이거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 핸드백 명품은 없지만,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자동차나 그런 거를 저도 구경 가서 이렇게 명품이랑 보면 그쪽은 뭐냐면 굉장히 그 디자인이 공격적인 것도 있지만 그 디테일이 충족되는 한에서 그 나머지 다시 말해서 기능이 충족되는 범위 안에서 그런 어떤 기능, 멋이 있더라고, 그치, 이제 기능은 모두 다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멋이 있는데 디테일한 멋을 승부가 되는 해야 거죠.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위턱을 제가 수술할 때는 이거는 이제 후배들이 들어도 참 좋을 만한 내용인데 뼈를 조금만 절개해야지 근육에 조금만 절개를 하게 되고 뼈에서 골막을 벗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살을 많이 벗겨놓으면 이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근육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뿐더러 불안전하게 되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나사를 이 금속판을 조그만 거 사용해요. 조그만 거. 여기서 굉장히 조그만 거.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거. 훨씬 작네요. 굉장히 조그만 거 사용해요. 그래야지 조금 째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육도
절개된 부분이 조그마니까. 그래서 제가 요런 거를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죠. 그래서 양악 수술은 이제 외과적인 심리치료다. 그게 뭐냐면은 기능 좋아지고 심미 그렇게 해서 안전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만족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제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 제 노하우라고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능 1번, 2번이 아름다움을 고려해서 양악수술하고 입체적으로 잘 맞는 교합. 그러니까 보통 보험은 앞에만 많이 신경 쓰거든요. 하지만 아까 어금니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어금니를 잘 맞죠. 그 다음에 얼굴을 이제 그로스에서 디테일까지. 그 다음에 얼굴을 환자와 같이 보면서 해요. 아까 시뮬레이션 보시면서 하시듯이 이렇게 계획을 같이 세우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그냥 여기서 자기 얼굴 놓고 해요. 자기 아. 얼굴.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 요 디자인을 한다고요.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결과가 어땠는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환자랑 이거를 수술하면서 요렇게 그린다고요, 제가. 네. 요거 요렇게 나 요렇게 할 건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느니까 같이 연구하면서 해요. 그 왜 과거에는 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환자랑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랑 그거를 같이 이걸 하는 줄 아세요?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이해한다고 내가 수술 잘하나? 그러면 그 뭔지 아냐? 내가 전에도 미용실에 가면 나같이 뭐 커트 정도 하는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그걸 애써서 나한테 그 거울을 뒤통수까지 보여주잖아요. 그거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그쵸. 너도 내 머리 깎는데 같이 참여를 했지. 응? 그러니까 요거에 만족하고 다음에 와. 그거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아유 환자들이 뭘 알아. 아유 말을 할수록 머리가 아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불만족의 요소가 적어요. 너 이것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돼. 어? 그렇게 해서 수술 전날 저는 항상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얼굴도 같이 재고 그래서 거울도 같이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진이 사실은 얘 얼굴 사진이랑 똑같아요, 크기가. 근데 어떻게 얼굴 사진이랑 똑같은 거를 뽑을 수 있냐? 그것도 다음에 할 수 있는 노하우고. 그래서 환자랑 그렇게 의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소통이라 그럴까? 왜냐면 미장원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거 머리 좀 잘라줘요? 여기 앞에가 머리 요거 좀 잘라줘요. 그런데 수술하면서 이거 턱 좀 잘라줘? 할 수 없죠. 못하지.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나한테 뭐라 그럴 수가 있다고. 근데 뭐라 그러는 건 괜찮은데 걔가 그만큼 뭐라고 그러는 것만큼 곱하기 10배의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 나한테 그걸 표출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면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실은 이거 한 5년인가? 그 전인가요? 제가 우피치 박물관에 처음 갔을 때서부터 거기 보니까 다빈치 있잖아요. 다빈치. 그다음에 다빈치 말고도 그분들은 다 스케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거를 갖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고선 얘랑 비슷한 수술이었지. 하고서 이걸 참고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다 이런 거를 제가 여기다 메모를 했잖아요. 안에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잘 안 됐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거 좀 개선시켜 그렇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자꾸만 잊어버려. 적어놓은 것 자체도.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를 굽더라도 뭔가 기록을 해서 후배들한테 나눠주려는 것보다는 자기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수술 전에 이제 이게 스프린트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뭐 잘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근데 수술 계획을 딱 하루 전에 세워요. 왜 하루 전에 해요? 미리 하면 안 돼. 미리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루 전날 하는 거는 내가 시험을 왜 대학교 때 시험 봐봤죠. 그러면 하루 전날 공부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제일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주일 전에 다 준비하면 또 까먹어요. 그렇죠. 까먹죠. 그리고 까먹는 것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입체감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 수술 준비를 물론 요 그려놓는 것까지는 그 전에 해놔요. 하지만. 내가. 그렇지만 그거를 아주 델리케이트하게 하는 거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델 서저리라고 있어요. 수술할 때 이렇게 모델 이렇게 수술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직접 해 직접. 네, 여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 서저리라는 걸 이거 직접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모델 서저리가 자꾸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 3D 양악으로 뭐 한다 그러는데 3D 양악 갖고는 적어도 이렇게 분절골 이렇게 이 사람 잘라서 한 거거든요. 아까 이 환자 한 거예요. 이 환자. 네. 얼굴이 너무 나올 것 같아요. 한 건데 이렇게 분절골은 못 해요. 그리고 이 본 뜬다 그러는데 치과에서 이 본 뜨는 것도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걸로 미리 한번 해보시는 거죠. 수술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모의 수술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는 그 어떤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수술장에 가서 다시 옮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한의 절개하고 가능한 티타늄 고정판을 조그만 거 사용한다. 그 다음에 봉합은 근육을 이제 조금 쬐으니까 근육을 꼬매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중으로 꼬맵니다. 그 다음에 교합과 얼굴형에 따른 이제 프로토타입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수술이 많으니까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선 만일 의문이 나면 이거를 이제 또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의 노하우 7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양악 수술할 때 이거 어떤 분야건 간에 이게 잘하려 그러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가끔 뭐 서민갑부 뭐 그런 프로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뭐 음식을 뭐 하나 만든다. 뭐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요새 뭐 그러니까 뭘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 그런 꽈배기 하나 만드는데도.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만들 때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머릿속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기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김재승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고요. 지금 질문이 진짜 많이 쌓여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은 교수님 강의를 듣고 지금 신상원 치과 선생님께서 교수님 화이팅 좋아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미희님께서는 명의에서 교수님 양악수술편을 보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재현심님께서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그 계신다고 부분이 한번 합니다. 거기서는 그 노르웨이에서 국악암외과 선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년 됐나 3년. 그때 거기 그 노르웨이가 아니라 그 어디지 그 리투아니아에서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맞아요. 동료예요. 그래서 거기 가고서 노르웨이가 가고선 지금 그러시구나. 국악암외과 선생님 하고 있어요. 와, 그리고 이제 스프라이트 쿨님께서는 양악 수술은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시면서도 플러스 예술가이시네요. 멋지십니다. 이렇게. 가찬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해주셨어요. 있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아볼게요. 우선은 이제 양악 수술 이제 병원마다 수술 시간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젊었을 때는 이제 ABC 정도 환자분들한테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도 네. 빨리빨리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투 보면 모르겠어요. 엄청 빠르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그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빨리 하는 게 뭔가 폼나 보였어.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이제 머릿속에 많이 그 어떤 그 고려할 점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그거를 수술로서 어떤 좀 표현하려고 애를 써서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그냥 우리 가족만 했지만 이제 손녀 손자도 이제 챙겨야 있죠. 되는 것처럼 네. 그 머리가 아주 복잡하다니까.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힘든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어떤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끝났는데 이제는 1시간씩 더 걸려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전신 마취도 굉장히 빨리 하는 약제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네. 그렇게 안 해요. 굉장히 천천히 해요. 그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그리고 마취 깨우는 시간도
저는 굉장히 빨리 깨우는 걸 어떤 선생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슬로우하게 깨우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수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이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술 시간이 짧아질수록 회복이 더 쉽다. 그렇죠. 우리가 수술할 때는 스타트에서 끝날 때까지 3시간 정도 걸리면 제일 좋다 그래요. 왜냐면 3시간이요. 피부를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3시간이 지나면 그 바이탈러티라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생동력 바이탈러티 그냥 네. 그대로 하면 그게 좀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곱는 확률도 올라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온몸에 해당되는 거예요. 얼굴은 좀 더 길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자꾸만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 할 때 꼼꼼히 하는 게 이제는 제 취향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백조커님께서는 이제 건국대학교 병원에서도 이제 3D 양악 수술을 하는지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3D 양악 수술은 저도 편하고 싶잖아요. 편하고 싶으니까 2007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한 3년 하고서는 포기했어요. 왜냐면 왜요? 3D라는 게 그렇게 뭐랄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걸 하면 굉장히 오토매틱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D 양악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갖고선 뭐 프린트로 뭘 해갖고 하는데 지금 현재 3D 양악 수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 보면 조금 개선될 부분이 많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그 스프린트라고 만들어요. 근데 네. 이거를 3D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여기 이제 CT를 찍었는데 그 CT 갖고 이거를 인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교정기가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CT를 찍으면 이게 튕겨져 나가서 이 영상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가시광선으로 해갖고서는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그 레이저 뭐 그런 걸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3D로 뭔가는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입안에다가 이렇게 넣고선 이렇게 동일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는 이 모델을 이 본을 떠갖고서는 그거 제작하는 데다가 보내서 이 본을 뭐랄까 인기를 하는 거예요. 3D로. 네네. 그게 가시광선인지 난 뭐 레이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로 만들면 되는 거를 이거를 또 다시 본을 떠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다음에 어떤 점 제가 그거 참 좋은 방법인데 어떤 점에 좀 에러가 있냐면 그건 미리 만들어야 돼. 환자 내일 수술하면은 적어도 하루 전에는 도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소독을 또 해야 되잖아. 소독 한 6시간 걸.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는 만들어 놔야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택배로 또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직은 앞으로는 저도 그거 좀 사용하고 싶고 그런데 정확성에서 떨어지고 신속성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번거로움에서 안직까지는 좀 떨어져서 그래요. 네,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보호자 없이 혼자 수술을 해도 괜찮을까요? 보호자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냥 뭐 성인이 되면 보호자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수술한 다음에 한 이틀 동안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병원은 수술한 다음에 3일 있어요. 그동안에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병인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요즘 그 코로나니 그런 것 때문에 관병인을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그 약간 동병상련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누구냐면 어머니가 약간 주걱턱이야. 근데 애도 약간 더 주걱턱인 경우. 그런 경우는 동병상련이 돼갖고 그 케어가 참 잘 돼. 공감이 돼갖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수술을 언제부터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연령. 최소 연령은 뭐 16세서부터 받을 수 있는데 16세부터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두 가지죠. 뭐냐면은 그 성숙했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은 그로스는 다 했는데 매추리티가 떨어진다. 애같이 철없이 요구사항이 많다든지 그런 거는 안 돼. 나중에 불만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가방 어렸을 때는 나 이게 좋은 곳에서 샀는데 조금 있다가 나 싫어. 실증나고. 얼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한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수술이니까 16살부터 할 수도 있고 나이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수, 아까 40대도 하실 수 그래서 있는지 40대, 50대, 뭐 60대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때 그거는 이는 잘 맞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얼굴 살이 처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사실은 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나 그런 어떤 탐이 적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틀리 옛날에 한 얘기 했나? 선생님 틀리하셨어요? 옛날에 틀리 군에 갔을 때 해드렸죠. 그랬더니 저도 틀리를 내가 안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어 갖고선 처음에 나도 만족을 해서 그 에이스 크랙한가 그거 같이 먹었어요. 그 할머니 분이랑. 근데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오더라고. 왜요? 왜냐면 입술이 너무 들어갔다. 그래서 나이 드셨으니까 그래도 입술이 너무 들었. 그 다음에 이제 두껍게 해주니까 틀니가 무거워지지. 이건 또 떨어진다고. 그래서 욕심은 한이 없다. 나이는 그렇게 크게 제한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아쉽게도 다음에 뒷방송이 있어가지고 질문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송 보시다가 답변 못 얻으셨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정리해서 교수님께 이제 답변 얻어가지고 이제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내용 너무 유익한 내용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키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 마무리 네, 지으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양악 수술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떤 얼굴 모양을 좋아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그 모양, 그 표정도 기능이에요. 사실은 사회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그 자존감을 높여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받는 수술로 제가 바라는 이 양악수술, 사랑하는 양악수술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김재승 교수님과 함께 양악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는데요. 다음에도 저희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